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4월 23일 수요일입니다. 이데일리 신문에 어떤 내용들인지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. 네, 오늘 톱 기사는 SK텔레콤의 고객 유심 정보가 털렸다라는 내용입니다. 사실 언뜻 이해가 안 가죠. SK텔레콤 같은 이런 대형 IT 회사가 해킹을 당했다라는 건 사실은 어떻게 되는, 이게 무슨 얘기지? 마치 생선 가게가 고양이한테 생선을 이렇게 도둑 맞은 거랑 마찬가지 정도의 되게 이건 불명예스러운 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표 잠깐 보시면 그동안의 통신사 해킹 사례가 2012년, 14년에 KT가 연이어 있었고요. 2022년, 23년에 또 LGU 플러스가 연이어 있었습니다. 올해 SKT가 사실은 3사 중에서는 처음으로 고객 정보 유출 사고, 해킹 피해가, 해킹 사고가 발생을 한 건데, 이제 지금 문제는 뭐냐면 앞에 표 보시면요, 870만 명, 1,200만 명, 뭐 8만 5천 명, 30만 명 이렇게 이제 구체적인 대략의 수치죠. 이게 얼마의 피해가 있었는지 규모가 파악됐다라는 건데, 일단 현재 SK텔레콤은 물론 뭐 사고가 난 게 19일이니까 얼마 되지 않은 것도 있긴 하겠습니다만, 지금 얼마의 고객들의 정보가 유출이 됐는지, 이게 유심칩이 이제 해킹이 된 거기 때문에 됐는지, 또 어떤 정보 유출됐는지 아직 모른다라는 겁니다. 회사 측은 어제 뭐 아직까지 특별하게 뭐 피해 상황이 보고된 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,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해킹한 사람들도 바보겠습니까? 해킹하자마자 바로 그거 가지고 이것저것 써먹게 그러지 않죠. 시간이 지나면서 피해가 계속해서 발생할 상황인 것 같고요. 가장 우려되는 거는 이제 유심 정보가 털렸기 때문에 뭐 제목에도 나옵니다만 복제폰 이런 거 같은 거를 좀 만들 수도 있다라는 거. 그렇게 되면은 뭐 복제폰, 대포폰 이런 게 만들어지면은 그거 가지고 쓰는 사람들이, 좋은 데 쓰는 사람들 별로 없지 않습니까? 대부분 부정적인 쪽에 범죄라든가 이런 쪽에 악용을 할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칫하면은 내 정보가 어떤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지금 뭐 내가 피해를 입었는지, 내 정보 유출됐는지 SK텔레콤 이제 고객분들 아마 다들 굉장히 좀 불편한 마음들이실 텐데, 회사 측에서는 빨리 이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유출이 됐고 누가 어떤 사람들의 정보 유출됐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적 정보를 빨리 파악을 해서 해당 고객들한테 공지를 해서 더 많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좀 차단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두 번째 얘기 가보죠. IMF 얘기인데요. 불확실성이 더 커졌다 제목으로 IMF 2달 만에 한국 성장률 1%로 반토막이 났다. 예상을 사실은 안 했던 건 아닌데 우리나라 성장률이 더 떨어질 거라는 거예요. 왜냐하면 한국은행도 지난번에 1.5% 성장률 전망치 이제 낮추면서 관세 이 어떤 리스크가 더 확장이 되고 확대가 될 경우, 또 장기화될 경우에는 0%대 성장에 대한 부분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. 이런 얘기를 좀 했었기 때문에요. 결국 이제 그런 어떤 수순으로 하나하나 좀 가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일단 IMF가 우리의 성장률 전망치를 2월 달까지 2%대 전망을 좀 유지를 하고 있다가 이번에 4월 들어서 1%로 무려 1%포인트나 하향 전망을 했습니다.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미국이나 다른 전 세계 세계 성장률 전망치 등등등 보더라도 이렇게 반토막을 낸 경우는 없거든요. 그러니까 그만큼 이번 관세 어떤 리스크가,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리스크가 특히 한국 경제에 더 타격이 크다,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. 표를 한번 좀 볼까요? 주요 기관별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쭉 나오는데, 일단 정부 전망치는 1.8%,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1.6%, 한국은행이 1.5%, OECD도 1.5%, 그다음에 아시아개발은행 ADB도 1.5%인데 이제 IMF가 1%까지 내린 거고요.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앞에 1.5% 이상의 성장률 전망치를 내놓은 기관들은 대부분 관세에 관련된 리스크 부분이 성장률에 별로 반영이 안 돼 있다는 겁니다. 결국 이제 한국은행도 그 부분 때문에 1% 이하로 0% 얘기까지 나온 얘기가 그런 거고요. 그러다 보면 이제 추후에 수정 전망들이 이제 이런 상황이라면 불가피하게 나올 텐데, 한국은행도 마찬가지고 OECD도 그렇고 ADB도 그렇고 KDI도 그렇고 아마 1% 전후의 수준까지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좀 끌어내릴 가능성이 좀 크다.
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. 다른 나라 보면은요, 미국도 좀 많이 떨어지긴 했습니다. 1.8%로 1월 대비해서 0.9%포인트 떨어뜨렸고, 멕시코는 좀 많이 떨어뜨리긴 했습니다. 마이너스 0.3%, 그러니까 마이너스 성장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고요. 독일 0%, 영국도 1.1%, 일본도 0.6%, 중국을 4%로. 근데 중국은 사실은 5%라고 성장률 전망치를 중국 당국이 발표를 해도 중국의 통계에 대한 신뢰가 아직은 뭐 그렇게까지 높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근데 뭐 그런 관계없이 어쨌든 중국 4% 성장 얘기 좀 하고 있습니다. 다만 이제 앞서 시그널에서도 얘기가 나왔겠습니다만 스콧 베센트 장관의 언급도 그렇고 조금 전에 속보로 나온 걸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관세 지금 145%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까? 이거를 대폭 낮추겠다, 낮출 의향이 있다라는 얘기도 했고 중국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강경하게 갈 생각은 아니다. 뭐 이런 얘기도 했고 또 파월 의장을 자를 생각은 아니다. 뭐 자를 생각은 없다. 뭐 금리 인하는 했으면 좋겠는데 자를 생각 없다. 뭐 등등등 갑자기 굉장히 유화적인 발언들을 조금 전에 장마감에 한 내용들이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. 그런 점들을 감안한다고 그러면 분위기에 뭔가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. 이렇게 얘기를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. 세 번째 얘기 이제 트럼프 얘기인데요. 트럼프 대통령의 여파가 크죠. 앞서 성장률 이렇게 뚝 떨어졌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가총액, 우리 주식시장의 시가총액에도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. 표 한번 볼까요? 네,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주 순위 변화입니다. 상승 쪽부터 보시죠. 한화에어로스페이스 11위였었는데요. 6위까지 떨어졌습니다. 이게 불과 최근 한 달 정도 채 안 되는 거죠. 불과 한 3주 정도 사이에 이런 일이 좀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. HD현대중공업도 한 단계 올라섰고 한화 쪽이 좀 많이 올랐죠. 14위까지 3단계. 크래프톤도 20위권에서 10위권으로 좀 진입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.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관세 무풍지대 뭐 이런 부분도 있겠고요. 인도 쪽에서 굉장히 성과가 좀 잘 나오고 있다는 점이 반영이 좀 됐고요. 자, 하락 보시죠. 기아, 현대모비스, 포스코홀딩스, LG화학 딱 보이죠? 2차 전지, 자동차. 실제로 지금 주가도 많이 떨어지고 있고 현재도 별로 이렇게 주가가 오를 것처럼 기대가 잘 안 되는 특히 이제 자동차, 현대차나 뭐 기아, 뭐 현대모비스 이런데 현대 자동차 계열 쪽들은 뭐 지금 관세 리스크에 가장 큰 생채기를 입은 업종이다 보니까 이렇게 시가총액 순위도 뚝뚝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였습니다. 중요한 거는 이제 이런 게 앞으로도 어떻게 될 거냐라는 건데 자동차나 2차 전지가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관세 부분이 어느 정도 좀 둔화된다고 하더라도 과연 대단히 좋아질 것이냐, 과연 볼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물론 듭니다.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일단 미국에 좀 많이 들어가 있다는 점을 감안을 하더라도 일단 전기차 부분, 그러니까 부가가치가 높은 쪽의 비중이 좀 넘어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아직은 좀 약하죠. 2차 전지도 마찬가지입니다. 전기차에 대한 이 캐즘 문제 여전히 좀 남아있는 상황에서 현재로서는 두 업종이 딱히 뭐 관세 문제가 조금 수그러들더라도 확 업황이 좋아진다라고 보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. 특히 관세 문제가 조금 둔화가 되면 이제는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얘기가 또 더 부상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마지막 얘기입니다. 삼양 웃고 농심 오뚜기 울산. 그러니까 삼양하고 이제 이 3사가 이제 라면 3사죠. 삼양식품은 여전히 잘 나가는데 농심과 오뚜기는 1분기 실적 컨센서스가 나왔는데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. 볼까요? 표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영업이익 추이인데요. 그 회색이 작년이고요. 이제 빨간색이 올해입니다. 올해 거는 이제 추정치로 보시면 되고 농심부터 보시죠. 613억에 539억. 영업이익이 줄어드는 것으로 추정이 되죠. 오뚜기는 조금 더 줄어듭니다. 732에서 652로 줄고. 반면에 삼양식품 보면은 원래도 작년에 제일 영업이익이 높았는데 801억이나 됐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1,017억까지 더 확장을 할 것이다. 27%가 영업이익이 늘어날 것이다. 이렇게 전망이 됐습니다. 재미있는 거는 삼양식품 같은 경우 영업이익이 1,017억이지 않습니까? 매출액이 한 4,900억 정도로 예상이 좀 되고 있거든요. 근데 농심이나 오뚜기의 매출 같은 경우 보면은 훨씬 크죠. 물론 이제 농협이나 오뚜기 같은 경우는 뭐 라면만 매출이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삼양식품은 주로 라면에서 매출이 나오는 데하고 조금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 그 정도로 라면 3사 중에서는
다른 매출들을 차치하더라도 이 삼양 이 식품의 이 어떻게 보면 이 선두가 이 독주가 뭐 여전히 더 가속화되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관세 영향 부분이 좀 이제 변수가 될 수 있는데요. 일단 농심 같은 경우는 미국의 공장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. 사실은 미국에서 파는 뭐 신라면이나 삼양식품의 라면들은 다 미국에서 생산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. 관세 영향이 없다고 봐도 되는 거죠. 근데 삼양식품은 현재 미국에서 판매되는 거에 미국 내 생산 비중이 22% 정도입니다. 그래서 만약에 관세, 지금 상호관세가 25%가 뭐 3개월 유예되긴 했는데 이게 만약에 유예해서 끝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남는다면, 그러니까 25% 관세가 3개월 뒤에 그냥 그대로 진행이 된다고 한다고 그러면 쉽게 생각하면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이 국내에서 만드는 거, 그 전체 미국에서 판매량의 뭐 한 80% 정도라고 치면요, 미국만 놓고 봤을 때 그거는 25%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좀 되는 거죠. 그러니까 그 사이에 뭐 삼양식품이 또 무슨 수를 내겠죠? 가만히 있겠습니까? 뻔히 그게 보이는데. 근데 어쨌든 이 관세 리스크가 지금 라면 3사 이제 2분기부터는 실적에 반영이 될 여지가 있다라는 점 감안하시면서 라면 3사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